조갑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3일 정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박 시장 비서 출신 여성 A씨라고 합시다. A씨 측이 오늘 오후 2시 서울 은평 여성의 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A씨는 나오지 않고 A씨 변호사와 한국 성폭력 상담소 여성의 전화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전화 측 인사들이. A씨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전화를 해가지고 조금만 더 상황을 기다려 주세요 라면서 장례가 마무리되면은 피해자 목소리 전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A씨 변호사는 박 시장 사망 후 최근 며칠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암시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A씨 변호사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그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두통약 2알을 건네준 게 전부다. 마음이 아프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시장 빈소에 조화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A씨 변호사는 꽃이 때로는 슬픔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위로이나 누군가에게는 비수라면서 조화가 피해자에게 주는 메시지도 고려하는 게 대통령의 자리 아닐까라고 아주 점잖게 논평을 했네요.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조화가 국민을 분열시킬 수도 있고 국민을 단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백선엽 장군 별세에 대한 성명서 하나, 입장 하나 내지 않고 조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A 변호사는 박 시장이 사망한 10일 오후 11시쯤에는 5일 후에 말할 것이다. 그때까지 방해 말라. 는 내용의 영문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가장 먼저 밝혀질 게 뭐냐면은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보기에 따라서는 권언유착 관련 제보를 한 지모 씨란 사람이 가명 이오한데 난데없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발한 여성은 나경원 전 의원의 비서 출신이라는 글을 인용해서 올렸다가 나경원 전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것도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고인 박원순 시장님을 고발한 여인은 나경원의 전 비서였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문민호 씨가 알린 내용입니다라는 글을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올렸어요. 올리고 그 위에다가 그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 같네요라는 토를 달았습니다. 당사자들은 다 부인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인사팀 관계자는 문민호라는 사원이 없다라고 했고 지씨가 인용한 페이스북의 주인 문민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니온시티에 살고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박 시장 고소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 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모란 이 제보자를 이 정권이 특히 추미애 씨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싸고 있어요. 왜냐? 이자가 신고한 그 내용이 믿기가 힘든 그 제보를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이 편파적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편파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을 수사지휘를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편파 수사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이게 공정하게 수사하면은 이 정권이 되말리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실수를 했네요. 나경원 오늘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나경원의 전 비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사이 이 여성계, 흔히 여성계라고 하면은 친문재인 세력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게 2차 피해자, 고소한 사람을 지금 비판하는 친문 세력의 이런 극성에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도 아마 참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는 11일 성명을 통해서 또다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선 우리 사회의 일면에 분노한다. 피해자의 신변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진실을 밝히고자 했을 뿐인 피해자의 용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한다. 성폭력 가해에 이용된 권력이 또다시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막는 것에 분노한다. 라고 설명서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단체 연합도 10일 성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변화와 성찰을 만들어 왔습니다. 피해자의 말하기를 가로막는 사회에서 진보는 불가능합니다.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왜곡, 2차 가해를 멈추어야 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드러낸 피해자의 용기를 응원하며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박 전 시장은 과거를 기억하고 말하기와 듣기에 동참하며 진실에 직면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무수히 참여했으나 본인은 그 길을 닫는 선택을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서 점잖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어서 서울시의 5일간의 대대적인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 모집, 업적을 기리는 장, 시민조문소 설치를 만류하고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시간과 사회가 이것을 들어야 하는 책임을 사라지게 하는 흐름을 반대한다. 서울시는 과거를 기억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비통하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그것이라면서 서울시의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피해자의 용기에 도리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정치권, 언론, 서울시 그리고 시민사회에 분노합니다. 서울시는 진실을 밝혀 또 다른 피해를 막고 피해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하며 그가 바꿔내고자 하였던 사회를 향해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5일장을 반대합니다.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피해자와 연대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이 여성의 당이 있네요. 여성의 당도 성명서에서 애도가 폭력이 될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둘러싼 애도의 정치에 반대한다. 짧지만은 아주 핵심을 찌릅습니다. 객관성을 상실한 편파적 애도. 애도는 폭력이다 이겁니다. 아주 명언이네요. 애도가 폭력이다. 애도해야 할 백선엽 장군에게는 애도하지 않고 애도하지 않아야 할 김정일을 애도했던 집권 세력입니다.
문재인 씨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는 민족 반역자, 아웅산 테러 지령자, 대한항공 폭파 지령자, 김정일, 천안함 폭침 지령자, 연풍도 포격 지령자, 김정일이가 2011년 12월에 죽으니까 이해찬 전 총리 등을 중심으로 조문단을 만들어 가지고 김정일을 민족 반역자의 죽음을 조문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애도는 폭력입니다. 이런 애도는 반역이죠. 어쨌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정권이 여성과 국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적대감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역시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